독일에서 온 학생들 한 무리가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바위 투성이 지형을 따라 호호 다우슈텐 산을 오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규모 그룹과 그들의 교사들은 짜릿한 모험으로 시작된 일이 곧 점점 더 악화되는 일련의 사건들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일은 학교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가슴 아픈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곧 들을 이야기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많은 이들이 한 번 이상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은 매년 이 여행에 자녀들을 기꺼이 어쩌면 아무렇지 않게 보냈고 학교 지도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부모의 최악의 악몽이 됩니다. 오늘 저는 희생자들을 기리며 70여 년 전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우슈타인 산 참사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54년 4월 15일 독일 하일브론에서 온 10명의 학생과 3명의 교사가 호 다우슈타인 주변에서 하이킹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룹 리더는 등산 경험이 있는 43교사 한스 질러였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은 같은 학교의 24세교사 한스 베르너 루프와 크리스타 도리스 폴머였습니다. 이들은 14세에서 16세 사이의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을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원시적인 풍경 중 하나에서 잊지 못할 경험으로 이끌 계획이었습니다. 학생들을 그들의 능력을 시험하고 문제 해결과 팀워크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새로운 환경에 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몇몇 청소년들은 야외에서 능력 시험에 들떴고 다른 이들은 토종 식물과 야생동물을 알아볼지 궁금해했습니다. 한 명은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한 곳의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5일 아침 오전 6시쯤에 그 그룹은 오버트론 연방 스포츠 학교에서 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출발 지점까지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신선한 흙냄새와 축축한 식물, 만개한 꽃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스트리아의 가장 웅장한 장소 중 하나인 다흐슈타인 산맥의 전형적인 봄날이었습니다. 등산가들은 경애와 존경을 담아 다흐슈타인 산맥이라 부릅니다.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을 지닌 곳, 하늘이 눈 덮인 봄구리를 어루만지고 공기는 상쾌하며 모험의 약속이 가득한 곳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산맥은 오버오스트리아, 슈타이어, 잘츠부르크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탐험가, 등산객, 그리고 몽상가들을 불러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알프스에 자리 잡은 다흐슈타인 메시프는 도전적인 비아 페라타부터 고요한 알프스 초원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며 진정한 모험가들의 놀이터입니다. 하지만 엽서처럼 완벽한 외관 아래에는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다우슈타인은 승리와 비극 사이의 경계가 매우 얇은 곳입니다. 이 풍경을 매혹적으로 만드는 바로 그 요소들, 즉 우뚝 솟은 고도, 예측할 수 없는 날씨, 그리고 가혹한 지형은 한순간에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산들은 해발 8,000피트가 넘는 수많은 봄구리들과 빙하, 얼음지대, 그리고 그림 같은 호수들로 이루어져 최고의 여행지로 꼽힙니다. 이 모든 것은 훈련되지 않은 등반객엔 위험하며 아이들은 모험에 들떠 있었습니다. 날씨는 온화했고 선생님들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학교 교장이 일기예보를 확인하면서 다가오는 재앙의 첫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뉴스에서 비와 눈 예보를 듣고 즉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사들에게 등산을 취소하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룹은 계획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기다리고 있을 위험에 대한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넘긴 듯 보였습니다. 9시 30분쯤 그 그룹은 등산 중이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모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일러는 다시 한번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주장했고 그는 등산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대들은 코트를 입었지만 폭풍을 막기엔 부족한 복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그들은 날씨 변화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세일러와 선생님들 뒤를 기쁘게 따라가며 흠뻑 젖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만끽했고 많은 이들은 비 오는 날 산책이 부활절 연휴를 보내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리더가 당국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는 곧 그들을 위험한 세계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일행은 슈운드베곰 자연공원에 있는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이미 몇 시간째 비가 내렸고 날씨는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많은 아이들이 산에 오르는 걸 보고 걱정했습니다.
혼란 속에 작은 우회로를 선택했죠. 더 거칠고 편집되지 않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파트론 EX 트림에 가입해주세요. 극한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학교장처럼 그들도 일기예보를 들었고 언제든지 날씨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러를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룹 리더와 대화하며 그와 아이들이 돌아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오후에 안개와 눈이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악지형은 그들이 폭풍 한가운데 갇히게 된다면 엄청나게 위험해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10명의 학생들과 외국에서 등산 중인데 현지인이 돌아가라고 합니다. 실러 선생님이라면 그는 그룹이 위험해서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고 등산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날씨는 계속 악화되었고 이른 오후가 되자 안개가 끼기 시작했고 기온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고 비는 이제 가벼운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러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지역 케이블카를 수리하던 기술자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다시 한번 실러는 큰 폭풍이 언제든지 이 지역을 휩쓸 수 있으니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실러와 다른 교사들이 그 조언을 무시한 세 번째 경우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실러와 다른 교사들이 그냥 돌아서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저희 영상을 한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을 이기거나 속이려고 할 때 말이죠. 대신 여러분은 종종 불가능한 힘에 맞서게 되고 결국 차가운 무덤에 눕게 됩니다. 그 그룹이 산길을 따라 올라가며 일꾼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후 그날 그들을 본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날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밤이 산에 내려앉으면서 학생들과 교사들로 이루어진 그 일행은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눈보라가 시작되어 바위 투성이 지형을 두꺼운 흰 눈으로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경보가 울렸고 수색 및 구조팀이 신속하게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작업에 착수하여 그 그룹의 발자취를 따라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 케이블카를 넘어서까지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나빠져서 구조대원들조차도 두꺼운 눈 속에서 길을 잃기 시작했고 결국 실내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실종된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촛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여전히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산속에서 추위와 얼음을 피할 피난처를 찾았을 것이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3m나 되는 눈이 쌓여 산을 오르내리기조차 힘들어졌고 실종자 수색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수색팀은 필사적으로 산을 수색했습니다.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10대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첫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슌드베르감 검문소 근처 땅에서 신문지와 빈 빵 봉지를 찾았습니다. 이 발견으로 수색 및 구조대원들은 학생들이 날씨가 급격히 변하자 결국 돌아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더 나빠진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트레일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디로 간 걸까요? 자녀가 사라진 사실은 부모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최악의 악몽을 겪는 것과 같았을 것이고 부모들은 끊임없는 걱정과 절망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예상했던 귀가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서 점점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 걱정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곧 극심한 공황 상태로 번집니다. 부모님의 머릿속은 험난한 지형이나 예측할 수 없는 날씨 같은 자연의 위험성에 대한 걱정으로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부모님은 용감하고 결연한 아이들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추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두려움에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모습까지 그려졌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눈보라 속에서 시야가 몇 미터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10대들 사이에 공포가 퍼지고 지친 기색이 얼굴에 역력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른들은 상상 속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바로잡으려 했을 거란 희망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느 쪽이 안전한 길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깊고 거센 눈이 걸음을 느리게 했습니다. 지치고 춥고 젖은 아이들은 아마 서로를 꼭 붙잡았고 선생님들은 안심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눈이 허리까지 온다는 걸 믿지 못했고 저천증이 조용히 다가오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이 가지 아래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며 폭풍을 견디려 애쓰는 모습을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얀 세상에 갇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쓰러지고 마지막 숨결이 차가운 공기에 사라지며 폭풍이 그들을 삼켰을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상상들이 부모들의 머릿속에서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광경은 안타깝게도 현실과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생님들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알지만 부모님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3일간 수색과 구조가 계속됐으나 그룹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상황의 끔찍한 현실이 드러날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수색 및 구조 작업이었지만 산 위의 눈이 천천히 무릉덩이로 변하면서 이제는 시신 수습 임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하얀 눈 속에서 일행의 유해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4월 24일 16세 윌리 댕글러, 15세 피터, 레논 14, 세 커트지스 등 8명의 학생과 3명의 교사, 의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혹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의 유해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는 그들이 살아남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기적을 기대하는 이유가 되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 비극적인 사건엔 희망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끝날 무렵 400명이 넘는 헌신적인 인원들 이 산 일대에 흩어져 마지막 두 학생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는 동안 그들의 변함없는 헌신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처음 실종된 이후 46일이 넘어서야 마침내 유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2명의 10대들, 결국 학생 10명과 교사 3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눈볼에 갇혀 두꺼운 눈 아래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구조대가 한 명씩 시신을 산에서 옮길 때 얼어붙은 얼굴들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뉴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당국은 2가지 사실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다면 추위 속에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러가 산에 곧 닥칠 폭풍을 경고한 현지인들의 조언을 들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당국은 학생들이 적절한 산악용 겨울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면 구조대가 학생들을 사망하기 전에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 발표는 가족들의 가슴 아픔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위험한 산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만들어낸 잔인한 현실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일 수도 있었고 날씨가 나빠지자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터 슈테크 시신 옆에서 발견된 카메라에는 그들의 모험 사진이 모두 담겨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촬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그 그룹의 마지막 순간을 엿볼 수 있게 해주며 가족들과 대중에게 어느 정도 위안을 제공합니다. 사진이 현상된 후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는지가 금세 분명해졌습니다. 한 사진에는 10대들이 허리까지 오는 눈을 헤치며 나아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 우리는 오솔길이 얼마나 두꺼운 눈으로 뒤덮였는지 몇 피트나 쌓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후 날씨가 더 악화되었고 눈이 끊임없이 내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기도 전에 그들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고 당국은 계속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그룹의 경험과 훈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질러는 등산 경험이 있었지만 그룹 전체의 기술과 지식이 그들이 마주한 극한의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년 전 발생한 안타까운 인명피해는 현대 등산가들이 대담한 모험에 접근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술은 산악 안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기기와 위성 전화화는 외딴 지역에서 길을 찾고 소통하는 데 매우 귀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며 전통적인 길찾기 기술과 지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치들은 등산객이 위험하거나 눈볼에 갇혔을 때 안전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하일브론에서 온 그룹처럼 다흐슈타인 등산 참사는 오스트리아 역사에 영원히 어두운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다가오는 폭풍에 대해 미리 경고해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전례 없는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대자연의 무자비함을 뼈저리게 상기시켜줍니다. 사는 준비, 존중, 그리고 적당한 경계심이 단순히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곳입니다. 사이먼 탕이 쓴 것처럼 산에서는 죽음이 갑자기 덮쳐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당신의 뒤를 따라 천천히 발자국을 밟으며 따라다니는 존재입니다. 이날은 죽음이 자신의 놀이터를 찾은 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대담하게 살고 용감하게 살아가세요.